그러니까는 공자의 시기만 해도, 공자의 시대만 해도 뭐냐 하면은 이 노나라의,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돼요. 이제 이 옛날 제도부터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, 제일 꼭대기는 주나라의 제도라는 게 제일 꼭대기는 천자가 있겠죠. 그러니까 주나라를 뭐 형식적으로 한 1000년은 잡은다면은, 그러니까 전부가 주나라예요. 형식적으로는 전부 이 주나라의 지금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천자가 있고 천자 밑에 뭐예요? 제후가 있어요. 제후가 있는데 이 제후는 사실 천자는 주나라 때부터는 왕이라고 불렀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를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제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이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소공, 목공, 전부 이렇게 섭공, 뭐 하여튼 전부 공이라고 부른단 말이죠. 그리고 이 제후가 있잖아요. 그럼 제후가 이제 예를 들면 산동성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제후가 있으면은 이 봉건제도가 어디까지 철저하게 들어가냐면 제후 밑에 대부가 있다고. 근데 대부도 성읍을 가져요. 그러니까 대부도 한 나라 속의 작은 나라예요. 그렇게 복잡해요. 그러니까 이 대부도 뭐냐면은 대부도 그냥 벼슬이 아니에요. 벼슬이 아니라 이것도 시급을 받아요. 그래가지고 조그만 성읍을 가지고 거기에 군사, 정치, 경제권을 다 장악한단 말이죠. 대부도. 그렇고, 그러니까 거칠게 말해서,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경대부라고 그러시란 말이죠. 경이 뭐 어떤 때 대부하고 동일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대부보다 조금 높아서 그냥 경과 대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직책은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 대부 밑에가 지금 뭐냐 하면은 이게 사라 그 말이요. 사가 있어. 사가 있고 이 사 밑에가 우리가 말하는 백성이라는 건데 이걸 옛날에는 서인이라고 그래요. 서인, 무사람, 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. 이게 민이에요. 민. 그런데 지금 보세요. 이게 철저한 봉건제도의 이 조직체계인데 그러면 공자라는 사람의 지금 그 족보가 어떻게 되냐? 족보가 공자라는 사람이 이런 지금 노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족보가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. 복잡하는데 이 공자의 아버지를 숭냥을이라 그래. 이제 내가 숭냥을이다 이러는데 지금 내가 여기 사기를 아주 펼쳐놓고 하여튼 이 숭냥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이 이름도 사실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이름이에요. 왜냐하면은 숭냥이 자라 그러거든. 이러고 이것이 명이라고 그래요. 명이라고. 흙이 명이고 숭냥이 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원래 뭐냐면 무사예요. 무사. 아주 엄청난 무인이란 말이에요. 이 칼을 여기 하고 그야말로 무사인데 이 노나라의 무사인데 이 족보를 이 31,000원 쭉 기록을 합니다. 이 사람 내 이제 쭉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원래 이 사람을 뭐라 하면 송인의 후예다 그래요. 족보를 보면은 하여튼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이런 식으로 쭉 여기도 그게 나오거든요. 쭉 뭐 몇십 대가 나오는데 그 어느 7대인가 공자로부터 7대인가 하는 사람이 하여튼 송나라에서 그 군주가 그 부인을 눈독을 들여가지고 그 부인이 이뻐가지고 저기라니까 이제 부인을 눈독을 들여가지고 저기라니까 결국은 그놈을 자기 공자의 그 선조를 죽인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위험하니까 그 집안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. 도망을 가가지고 그 세가가 송나라에서 노나라로 이주됐다. 그런데 노나라에 와서 숭냥을이까지 내려오더니 무인 집안으로 이제 된 거예요. 됐는데 자 여기 이게 좀 간단치 않다고 지금 이 문제가. 그럼 공자는 그래서 노나라에 태어났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? 송나라 사람이에요.
여기 이제 공자의 그 족보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럼 송나라는 뭐냐? 송나라는 뭐냐? 지금 아까 전번에 주나라가 어디를 쓰러뜨렸다고 그랬죠? 은나라를 쓰러뜨렸다고 그랬죠? 원래 은이라는 나라, 은나라라고 그러지 마, 그러면 안 되고 원래 상나라라고 그래야 돼요. 이 은이라는 건 상의 수도 이름이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걸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, 뭐냐면은, 낮잡아서 부른 국명에, 원래는 제대로 부르려면 상나라라고 그래야 돼요. 이 상나라인데, 하여튼 우리가 보통은 하은주기 때문에 이제 은나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은나라는 굉장히 지금 은나라의 유적이 무지하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은나라는 재미난 게 뭐냐면 사마천이가 은본기가 있어요. 그러면 은나라의 왕들에 대한 이런 사적들이 쭉 있거든요. 그런데 은나라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각골문의 시대예요. 한자가 아직 그 모양을 갖추기 전에 초기의 문자의 형태인데 이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뭐냐면 이 갑골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거는 거북이 등이 아니고 배때기예요. 배때기. 등짝은 못 써요. 그거 점칠 적에.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를 만들기까지가 엄청난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 구석에 누가 만들었다는 것까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 황실에다 상납을 하면은 그 천자들이 나라가 있을 때마다 거기다 대고 점을 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배때기에다가 놓고, 배때기를 갖다가 놓고, 요렇게 흠집을 내요, 흠집을 내고, 거기다 요렇게 또 살짝 흠집을 내고,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뭐 뜬다 그러지? 뜸 뜬다 그러잖아, 뜸 뜬다는 거. 쑥 뜨는 거를 여기다 요렇게 놔요, 여기다가. 여기다 놓으면은 그것이 이렇게 바짝바짝 차고 들어가다가 이게 이렇게 찍찍찍찍 갈라져 이렇게. 이게 그러면 금을 보고 점을 쳐요. 아까 그 사관이니 지금 축관이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. 그 문자를 했던 사람들이라서 갖다 주면 이제 뭐 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점을 했든 산대를 쳤든 하여튼 이 하면서 그거랑 관련되면서 이거를 보고서 치고 나서 뭐냐면은 여기다가 뭐냐면은 임금이 야 우리 전쟁을 해야 되겠냐.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고 나서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라든가 전쟁을 해도 좋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또 이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요만한 이 거북이 등짝인데 거기다가 어느 날 간지가 쓰여져 있어요. 간지까지 요새 간지 60갑자 있죠? 그걸로 하는 간지가 그 당시 있었어요.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아는 거죠. 이거 그 각골문이 나와서. 근데 며칠 날 왕이 난을 불러가지고 이런 걸 물었다. 그래가지고 점괘가 뭐가 나왔다는 걸 여기 써요. 그러고 말이야 더 재미난 거는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실제로 졌다 이겼다까지 써놔. 그렇게 치밀해요. 그런데 이것이 한 짝에다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써먹는다고. 그러니까 이 지금 각골 하나면은 엄청난 역사가 역사 문헌이에요 이게. 하나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.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썼다고 그랬잖아요. 요게 뭐냐면 소위 점복자가 된 거예요 지금. 점친다는 점복이라고 그래요.